안녕하세요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늦었네요. 오늘 5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햇빛이 쨍쨍한데 또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날씨. 지금 기온은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아가지고 오늘 야외 활동하기 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참 요즘에 큰 일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어제도 좀 방송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또 우리 지방선거가 또 이렇게 남겨져 있죠.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으로 이슈들이 많고 뭐 이런데, 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앞서서 말이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문제가 이런 갈등 문제, 갈등 상황. 예전부터 계속 뭐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뭐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뭐 생각해 보자면은 뭐 지역 감정으로 시작된 지역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어 온 게 뭐 남녀 간의 갈등, 뭐 젠더 갈등,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 젠더 이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크게 부각된 게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오히려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제 정치인들이 지역을 놓고 이렇게 많이 다퉜던 것 같거든요. 어느 지역에 뿌리를 둔 어떤 정당이냐 또는 개인 정치인이냐, 이게 이제 어떤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조금 구시대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이제 갈등의 양상이 구체화되고 대상이 달라졌죠. 오히려 더 첨예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물론 계층 간의 갈등은 또 여전하고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사람들이 좀 가로막고 있어서 방송을 좀 하는데 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갈등 상황은 뭔가 좀 고도화됐습니다. 그만큼
좁혀지기도 힘들고요. 이게 좀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여전히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남녀 갈등이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 그 근원은 어디 있는가? 물론 지금 현재 사회가 점점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미 그런 갈등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그 갈등 상황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죠.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자체를 이용한다고 할까요? 또는 활용한다고 할까요? 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그런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난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말인데요. 이 장난감에 대하는 태도, 특히 부모의 태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어떤 장난감을 사주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주로 로봇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심지어 뭐 자동차, 뭐 장갑차, 뭐 트럭, 또는 뭐 비비탄 총,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뭔가 공격적이고 사실은 어떤 전쟁, 전투에 임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성이 있는 그런 장난감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놀 때 전투 상황을 상정을 하죠. 막 두두두두 입으로 소리도 내면서 총싸움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놀면서 장난감을 부러뜨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반면에 여자아이들, 자녀가 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또는 뭐 비비탄 총 같은 거, 그거를 먼저 사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에 자녀가 처음으로 장난감 상점에 갔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 말이죠, 자기가 고르는 장난감이 뭐 변신 로봇이다, 또는 무슨 뭐 레고 같은 거, 산업 현장에서 쓰는 뭐 포크레인이다, 또는 뭐 우주선이다, 이런 걸 만약에 집었을 때, 골랐을 때 말이죠, 선뜻 그거를 사주려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뭐 거기서 어떤 성별 문제에서 자유로워 가지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제 주변에 이렇게 목격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남녀 구분 없이 뭐 어떤 것이든지 본인이 가지고 놀고 싶은 걸로 그렇게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특히나 그거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부모다. 그 자녀로서, 아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애착이 향하는 상대인 그 부모가 이게 재밌는 놀잇감이다 하면서 건네주는 그 물건을 받아들였을 때 아이는 마치 자신의 성향이 그거인 것으로 점점 더 이제 착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옛날 우리 산업화 시대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당시에 공학자, 과학자,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취, 그리고 그런 분야를 이제 전공했을 때 위하여 곳이 많았던 그 당시의 분위기들, 뭐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을 강조했던 그 당시의 사회 풍토. 자, 그런 환경에서는 주변의 가족들도 말이죠, 나보다 앞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 뭐 사촌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다들 과학자나 공학자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특히 게다가 어렸을 때 로봇을 좋아했던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나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주변에서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날수록 어떤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꿈이 그게 되는 거죠. 나는 과학자가 꿈이야.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면요, 80년대 장래희망 순위를 한번 보면 과학자가 탑에 있을 겁니다. 거의 1위, 2위 그 수준. 물론 사회에서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과학자, 공학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쫓던 어떤 과학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 노력들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경우가 많았던 거죠. 왜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의 적성, 흥미, 좋아하는 일, 그게 고려가 됐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맹목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이 최고다 했던 이야기들, 누군가가 하면 거기 휩쓸려서 따라가게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학자가 되고자 하면 그 과학자, 해당 과학자 어떤 분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주변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나는 이거를 내가 좋아하나 보다, 난 이게 장래 희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고, 마치 그거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너는 남자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 너는 여자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죠. 그러니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아이들한테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더 뭔가를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에 대해서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변에서는 많이 관찰하고 있어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죠, 인형. 주로 인형. 다양하죠. 뭐 사람 인형부터 해가지고 뭐 마루 인형 뭐 이렇게 보죠. 뭐 동물 인형들, 각종 뭐 곰돌이, 뭐 토끼, 강아지, 그런 인형들. 여자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프라모델을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조립해보는 경험. 사실 그 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디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로 프라모델 조립이라든지 뭐 라디오 조립이라든지 전자키트 뭐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즐겨 한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특정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이 한국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했거든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지금은 좋습니다. 그거 구분이 없다고 하죠. 남자의 일, 여자의 일 구분이 없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사회의 진출을 남자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여성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가 좀 만들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거죠. 지금 현상,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현상을 조금 이제 이렇게 수정하는, 바꾸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 게다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장난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파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분홍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사실 고정관념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예,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멋스러움, 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거부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거기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인체를 이용해서 뭔가 수행해야 되는 일, 뭐 그런 부분들, 그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면적인 부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어디에 흥미가 있다는 거, 앞으로의 장래 희망,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서서 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 사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취학 아동들, 자신의 흥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 장난감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놀이를 통해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놀이의 대상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서 나는 이런 놀이, 내가 여자라서 나는 이런 놀이만 한다면 과연 정말로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려우신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은 거꾸로 예전에 정말 그 남녀에 따라서 직업이 구분되는 경향이 강했던 그런 그냥 그런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계공학 같은 분야, 또는 건설 현장 같은 분야, 이거는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죠. 근데 만약에 그런 현장의 적성에 맞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 그런 분야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도 있죠. 근데 그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뭐 오빠나 언니들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지금의 하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려서부터도 더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놀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여자아이라고 해서 로봇 장난감, 뭐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프라모델 조립하는 게 정말 남자아이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거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런 편견이 없는,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네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다, 장난감에서부터 말이죠. 그런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남녀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난감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갈등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간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사회의 구성이 되는 그 어린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거꾸로 이 과도기에서 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왜 그걸 가지고만 놀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깨이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그 생각을 스스로가 깨뜨리면서 말이죠, 그런 지난날의 어떤 불공평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그런 환경을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좀 문화 인류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말이죠, 스스로가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말이죠, 심지어는 거꾸로 저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똑같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성별에 따라서 남자 아이용, 여자 아이용 나누어진 그 섹션을 찾아 들어가면서 이게 뭐 멋있네, 이게 예쁘네 하면서 우리 딸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우리 아들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가 당해왔던, 자기가 수동적으로 경험했던 그 환경들, 한편으로 치우친 그 환경들을 거꾸로 자신의 자녀한테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내로남불 같은 거죠.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거, 그래서 그게 문제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데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어있는, DNA에 배어있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가 어쩌면 헤어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걷는 부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오늘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요. 벌써 7시 5분이네요. 네, 자,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